자, 다음으로 세 번째. 동일 크기의 저항이 n개 접속 시 합성 저항 값은 얼마냐? 첫 번째, 직렬 접속 시 합성 저항 R 시리즈는 여기 있는 저항을 다 더하면 되겠죠? 그래서 동일 크기 저항 R을 n개만큼 더하니까 nR이 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병렬 접속 시 합성 저항이요. R 패러럴은 R분의 1 더하기 R분의 1 더하기 땡땡땡 R분의 1 분의 1 되겠죠. 이때 더해진 개수는 병렬 회로수 n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때 저항의 크기가 R로서 모두 같다라는 것은 여기 식에서 분모의 크기가 모두 같다라는 것을 의미하죠. 그럼 이거 다 더하면 어떻게 돼요? 다 더하면 R분의 n분의 1이 돼서 이를 정리하면 병렬 합성 저항 RP는 n분의 R이 되겠습니다. 자, 따라서 우리가 시험에서 뭘 물어보냐면 이때 RP 값과 RS 값을 비교해봐라. 자, 병렬 합성 저항 값은 어떻게 돼요? 자, 병렬 합성 저항은 한 개 저항의 크기를 병렬 회로수로 나눈 것과 같다 라고 했죠. 그래서 n분의 R이 되고요. 직렬 합성 저항은 뭐 nR이 되겠습니다. 그럼 R 약분하면 얼마가 돼요? n 자승배가 되겠죠. 따라서 시험에서 물어보는 게 동일 크기의 저항을 n개 직렬로 접속했을 때 합성 저항은 병렬로 접속했을 때 합성 저항의 몇 배가 되냐 하면 n 자승배가 되는 거예요. 자, 다시 말해 동일 크기의 저항을 5개 직렬로 접속했을 때 합성 저항은 병렬로 접속했을 때 합성 저항의 몇 배다? 그러면 5의 자승이니까 25배다라고 답을 기재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다음으로 세 번째, 컨덕턴스의 접속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컨덕턴스라고 해서 회로가 별도로 있는 것은 아니고 이 컨덕턴스라는 거는 저항의 역수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정리했던 저항의 접속법, 직렬 접속과 병렬 접속을 컨덕턴스에 대한 식으로 바꿔봐라 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우선 직렬 접속부터 정리해 볼까요? 직렬 접속 시 합성 저항 값은 R1 플러스 R2가 되죠? 그렇다면 합성 컨덕턴스 G 값은 R분의 1로서 R1분의 1, R1 플러스 R2분의 1로서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때 R1과 R2를 컨덕턴스로 바꿔주게 되면 G1분의 1 플러스 G2분의 1분의 1이 되겠죠. 자, 여기 있는 구조를 보다 보니까 우리가 앞에서 정리한 병렬 합성 저항과 똑같죠. 해서 직렬 합성 컨덕턴스는 병렬 합성 저항과 동일한 구조를 띠고 있다. 그럼 이를 다시 한번 정리하게 되면 이와 같이 합분의 곱으로서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전압 분배 법칙 공식도 컨덕턴스식으로 바꿔볼게요. R1은 G1분의 1, R2는 G2분의 1로 바꿔주면 되겠죠. 자, 이렇게요. 그럼 자, 여기 부분을 통분해주게 되면 이와 같이 정리할 수가 있겠고, 그러면 여기서 이 두 개를 곱한 게 분모 자리, 이렇게 바깥에 끼는 게 분모 자리.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정리하게 되면 G1 가로 열고 G1 플러스 G2분의 G1 곱하기 G2 곱하기 V가 되겠죠? 그러면서 G1 약분하게 되면 G1 플러스 G2분의 G2 곱하기 V가 되는 거예요. 자, 이와 같은 방식으로 전압 분배 법칙도 정리를 해주게 되면 이와 같이 작성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전압 강화 V1은 전전압이 분배가 되는 거예요. 자, 뭐에 의해서? 합성 컨덕턴스와 G2B에 의해서 분배가 되는 겁니다. 자, 이것도 이제 우리가 어떻게 정리하냐면 전압 강화 V는 전류 곱하기 저항이다. 그리고 저항의 역수가 컨덕턴스가 되는 거죠. 그렇다면 직렬 회로에서 전류가 일정하기 때문에 전압 강화는 컨덕턴스에 반비례하는 관계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상대방 컨덕턴스가 증가하게 되면 상대방 컨덕턴스 G2가 증가하게 되면 전압 강화는 증가하게 되면 전압 강화는 작아지겠죠. 작아지겠죠. 그럼 얘가 작아진다는 얘기는 반대로 V1이 올라간다는 뜻과 같습니다. 그래서 V1은
상대방 컨덕턴스 G2에 비례하게 될 것이다. 자, 이런 분배 법칙 공식을 쓸 때는 항상 밑에다가 뭐 R1 플러스 R2라든가 아니면 G1 플러스 G2를 쓴 상태에서 이때 V가 R에 비례하는 관계였다면 자기 저항 R1을 쓰게 되고 여기와 같이 컨덕턴스에 반비례하는 관계가 되면요. 자, 컨덕턴스에 반비례하는 관계가 되면 V1은 상대방 컨덕턴스 G2에 비례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공식을 정리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다시 말해 전압이 저항과 비례하게 되면 V1은 자기 저항 R1을 그리고 컨덕턴스는 반비례하는 관계니까 V1은 상대방 컨덕턴스 G2에 비례한다. 라고 기억을 해주시면 쉽게 암기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V2도 마찬가지예요. V2도 전전압이 분배됩니다. 그러면 R1 플러스 R2에 전압은 저항에 비례하죠. 그러니까 자기 저항 R2를 집어넣지만 컨덕턴스는 반비례한다고요. 따라서 V2는 전전압이 분배가 되는데 이때 분배되는 비율은 G1 플러스 G2분의 상대방 컨덕턴스 G1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암기할 수 있겠죠? 다음으로 병렬 접속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에서 병렬 합성 저항은 이와 같은 복잡한 구조를 띈다라고 했어요. 그럼 이때 저항값을 컨덕턴스로 바꾸게 되면 G1 플러스 G2분의 1이 되고 다시 한번 합성 저항의 역수로 합성 컨덕턴스를 구하게 되면 자, 이와 같은 간단한 구조로 변경이 됩니다. 자, 마치 저항의 직렬 접속과 같이 연산이 되죠. 그래서 이런 연산에 대한 이점이 있기 때문에 병렬 회로 시에는 컨덕턴스를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전기 이론에서는 병렬 시에도 이와 같은 저항으로 표기하고 있지만 전력이라든가 전기 공학으로 들어가게 되면 직렬 시에는 R로, 병렬 시에는 G로서 많이 표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전류 분배 법칙도 컨덕턴스식으로 바꿔볼게요. 자, 여기 있는 저항을 컨덕턴스로 바꾸면 이와 같이 되고 여기에 있는 분모를 통분시키게 되면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자, 그럼 다시 한번 정리하게 되면 식을 이렇게 바꿀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저항에 대한 공식부터 쓰게 되면 I1은 전전류가 분배된다. 뭐에 의해서? 저항비에 의해서. 자, 그렇다면 옴의 공식에서 I는 R분의 V가 되죠. 이때 병렬 시의 전압의 크기는 일정하기 때문에 전류는 저항에 의해서 크기가 결정이 됩니다. 그럼 이때 전류는 저항과 반비례하는 관계죠. 다시 말해 저항값이 커지게 되면 전류는 작아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R2 값이 커지게 되면 I2는 작아지게 되고 I2가 작아진 것만큼 I1이 증가하는 관계가 됩니다. 자, 따라서 I1은 전전류가 분배됩니다. 뭐에 의해서? R1 플러스 R2분의 내가 가고자 하는 상대방 저항 R2에 비례한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근데 이 식을 컨덕턴스 식으로 바꾸면 어떻게 돼요? R의 역수가 G니까 GV가 되는 거예요. 따라서 컨덕턴스에 비례한다. 그 말은 뭡니까? 자기 컨덕턴스가 증가하면 자기 전류가 증가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I1은 전전류가 분배되어 뭐에 의해서? G1 플러스 G2분의 자기 컨덕턴스 G에 의해서 결정된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이 컨덕턴스에 관련된 식도 간간히 나오니까요. 전부 다 기억을 해주시길 바라겠어요. 우리가 반비례할 때는 상대방, 비례할 때는 자기 거. 이렇게만 정리하시면 되겠죠? 자, 이제 마지막으로 휘스톤 브릿지 평형 회로가 되겠습니다. 여기서 휘스톤은 사람 이름인데요. 최근에 발행하는 도서에는 휘트스톤으로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브릿지 회로라는 게 뭐냐? 브릿지 회로는 이 마름모의 가운데 저항이 접속된 회로를 말합니다. 자, 그러면 개요를 보고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브릿지 회로에서 마주보는 저항끼리의 곱체 비율이 일정하다면 마주보는 저항끼리, 자, 마주보는 저항이라는 거는
R1 곱하기 R4 그리고 R2 곱하기 R3가 되는데 이 비율이 일정하다는 말은 같다란 뜻이죠. 이게 같다라고 하게 되면 가운데 저항 R5는 마치 전선이 끊어진 것처럼 취급할 수가 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회로를 등가시켜서 조금 변형해 보도록 할게요. 지금 현재 A, B의 기전력 V가 달려져 있어요. 그래서 기전력을 회로 가운데로 집어넣고요. 그리고 C, D점에 달려진 저항 R5를 바깥으로 빼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R5 양단에 있는 단자선화 VCD라는 거는 자, VCD라는 거는 V의 전위와 그 다음에 D점에 대한 전이 차가 되는 거죠. 그렇다면 각각의 VC와 V들을 구해보자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키르히호프 제2법칙에 의해서 자, 여기 기전력을 중심으로 폐 루프를 이렇게 그리게 되면 자, 여기서 인가되는 기전력 V는 R1의 전압강하 V1과 R2의 전압강하 V2의 합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이렇게요. V는 V1 더하기 V2다. 그렇다면은 이 시점에 대한 전위, 시점에 대한 전위라는 거는 이 지점에 대한 전위와 동일합니다. 물론 이 전선에 대한 내부 저항을 무시했을 때죠. 물론 이 전선에 대한 내부 전압 강화를 무시했었을 때 이 두 지점의 전위는 같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럼 이 시점에 대한 전위값은 어떻게 돼요? 항상 전위라는 거는 마이너스 그라운드로부터 시작해서의 높이 에너지입니다. 그래서 마이너스부터 이 지점까지의 위치 에너지는 바로 R2의 전압 강화 V2와 같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렇다면 시점에 대한 전위는 V2가 되는 거고 V2는 전압 분배 법칙에 의해서 R1 플러스 R2분의 R2 곱하기 V가 되겠죠. 그리고 D점에 대한 전위는 바로 이 지점에 대한 전위로서 여기서도 이렇게 루프를 그려서 전전압 V는 R3에 의한 전압 강화와 R4에 의한 전압 강화의 합으로 구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 그라운드 마이너스부터에 대한 위치 에너지 R4에 인가된 전압 강화 V4가 바로 D점에 대한 전위가 될 것이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 공식은 또 어떻게 돼요? R3와 R4에 대한 관계니까 R3 플러스 R4분의 R4 곱하기 V가 되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C점과 D점의 전위를 각각 구해서 두 개를 빼게 되면 이곳에 있는 단자 전압을 구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정리된 거 볼게요. 자, 그래서 C점의 전위, D점의 전위 다 설명했죠? 그렇다면 VCD는 자, 이거 아래천자입니다. C와 D에 대한 전위 차다 해서 이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이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자, 여기 1번에 설명하고 있는 부분 R1 곱하기 R4와 R2 곱하기 R3가 같다는 얘기는 요 두 개가 같다는 얘기죠? 그럼 이 값이 얼마가 돼요? VCD가 바로 0이 된다는 얘기죠? 그 말은 뭐냐? C점과 D점이 전위가 같다. 등전위가 된다는 얘기예요. 그럼 등전위가 된다는 얘기는 이 두 지점이 등전위가 된다는 얘기는 전류가 흐르지 않는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물론 전류가 흐르지 않는다는 얘기는 회로가 끊어진 것과 같습니다. 해서 이와 같은 회로는 이렇게 등가 변환시킬 수가 있다. C점과 D점이 끊어진 회로. 자, 여기가 끊어지다 보니까 이렇게 2차선 다리로만 회로를 만들어낼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진 회로를 우리가 브릿지 평형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 브릿지 평형 조건은 뭐예요? 마주보는 저항끼리의 곱치 같았을 때 우리는 평형이 됐다라고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론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그럼 이에 대한 필수 예제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그림에서 AB 단자에 200V를 가할 때 자, 여기에 자, 200V를 가할 때 저항 2옴에 흐르는 전류는 얼마냐? 자, 그림에 오타가 났네요.
여기가 R2가 되고 여기는 3옴이 됩니다. 그래서 2옴을 통과하는 I1 값은 얼마냐? 그럼 우리가 전류 분배 법칙을 이용해 구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전전류를 구해야 전류 분배 법칙을 구할 수 있기 때문에 전전류를 구하기 위한 합성 저항부터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합성 저항 값은 자, 요거 직렬이면 2.8옴 더하기 R1과 R2가 병렬이죠? 그럼 병렬시 합성 저항 어떻게 구해요? 합분의 곱으로써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합하면 2 플러스 3 곱하면 2 곱하기 3이 되겠죠? 그럼 5분의 6이면 1.2가 되겠네요. 따라서 회로의 합성 저항 값은 몇 옴? 4옴이 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회로에 흐르는 전전류는 어떻게 돼요? 전전류는 회로 합성 저항분의 전압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합성 저항 값은 4옴이고요. 전압은 200V가 되기 때문에 전류는 50A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로부터 이 전류 분배 법칙 I1 값은 얼마가 돼요? I1 값은 자, R1 플러스 R2분의 R1 플러스 R2분의 내가 가고자 하는 상대방 저항에 비례한다 라고 얘기했었죠. 해서 곱하기 자, 메인으로 들어오는 전류가 얼마요? 50A 다라고 얘기했었죠. 그러니까 여기다 50을 곱해주게 되는 겁니다. 그럼 이제 5분의 3 곱하기 50이니까 약분하면 10이 돼서 몇 암페어가 돼요? 30암페어가 돼 정답 2번이 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물론 I2 값은 어떻게 돼요? I2 값은 전전류에서 I1 값을 빼면 되는 거죠. 그래서 50에서 30을 빼면 20A가 되겠습니다. 자, 물론 이 문제는요. 전류 분배 법칙으로 구할 수도 있지만 우리가 병렬 회로에 대한 특성을 이용해서도 구할 수가 있어요. 자, 우선 회로에 흐르는 전전류가 50A예요. 그러면 직렬로 접속된 저항에서의 전압 강하는 어떻게 되겠어요? 여기서의 전압 강하 성분은 50A 곱하기 2.8옴이 되겠죠? 그러면 5, 20, 8, 5, 40 그러니까 140V의 전압 강하가 만들어집니다. 그럼 200V에서 이곳 저항에서 140V가 강하가 되면 이 부하단에는 몇 볼트가 남아요? 여기는 60V가 남아버리겠죠. 자, 병렬 시에는 전압이 일정하다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R1에 60V가 걸리고 자, 2옴에 60V니까 이 R1 값은 얼마가 돼요? 2분의 60 하니까 이곳에서는 30A가 흘러가겠고요. 3옴에 대해선 3분의 60이면 여기가 얼마? 20A로 동일한 답을 구할 수 있는 걸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전류 분배 법칙을 사용하든 아니면 이러한 병렬 회로에 대한 특징을 써서 옴의 공식을 구하든 편하실 대로 사용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근데 회로에서 가장 제일 처음에 될 게 뭐예요? 자, 이런 계산 문제에서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회로 합성 저항 구하는 거죠. 합성 저항을 구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합성 저항과 기전력의 비에 의해서 전전류를 구하고 난 다음 그 다음에 문제를 풀어나가는 겁니다. 자, 다음으로 문제 2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림과 같은 회로에서 스위치 S를 열었을 때 전류의 지시는 10A다. 자, 스위치가 개방됐을 때 여기가 10A가 지시가 되어 있다. 스위치를 닫았을 때 전류의 지시는 몇 A가 될 것이냐. 자, 우선은 우리가 스위치를 개방하게 되면 끊어진 상태가 되는 거죠. 그렇다면 이때 회로의 합성 저항 RAB, A와 B, 단자에서의 합성 저항 값은 얼마냐? 자, 우선 3옴과 6옴이 병렬이에요. 병렬일 땐 합분의 곱으로 구한다라고 했죠? 해서 합분의 곱으로 구해지고요. 그리고요, 스위치가 개방됐다는 얘기는 여기가 다이렉트로 가는 직렬 회로가 되겠죠? 그럼 직렬 시 저항은 더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합하면
9 곱하면 18. 그러니까 얼마가 돼요? 9분의 18은 2가 되니까 합성 저항값은 6옴이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회로에 인가되는 기전력 VAB는 얼마가 될까요? 이 AB의 단자존합. 자, 단자존합은 당연히 회로의 전전류 곱하기 합성 저항이 되겠죠. 그렇다면 스위치를 개방했을 때 흐르는 전류가 10A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10 곱하기 6옴이 돼서 60V를 인가했다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렇다면 이런 동일 조건 60V가 인가된 상태에서 다음에 뭐라고 그랬어요? 스위치를 닫았을 것이다. 그렇다면 이렇게 변화된 합성저항 R값은 얼마가 돼요? 자, 우선 여기 합성저항 합분의 곱 2옴이 나오고요. 그리고요, 여기 합성저항 4 플러스 12분의 4 곱하기 12가 되겠죠. 그렇다면 여기는 뭐 16이 될 것이고 여기는요, 뭐 16 된 상태에서 바로 약분할까요? 여기 4하고 4가 약분되고요. 여기 4하고 3이 약분되면 3이 되겠네요. 그러니까 여기 값이 2가 되고 뒤에가 3이 되니까 전체 합성 저항 몇 옴 나와요? 5옴 나오는 거예요. 스위치를 닫으면 회로의 합성 저항은 5옴이 됩니다. 따라서 우리가 회로에 흐르는 전류 I'은 전체 합성 저항이 5옴이고요. 그리고 AB 양단에 인가된 단자 전압 또는 기전력은 60V라고 그랬죠? 따라서 몇 암페어가 돼요? 12암페어가 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답 3번이요. 자, 그러면 이번 시간에는 여기까지 진행하는 걸로 하도록 하고요. 여러분들이 이 교육이 끝나고 난 다음에도 저희 요점 정리를 보다 보면은 직렬 회로와 병렬 회로의 전압 분배 법칙, 전류 분배 법칙, 그리고 휘스톤 브릿지 평형 조건에 대한 내용이 정리가 돼 있죠. 그 부분 다시 한번 체크하시고 문제를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